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온 부분 있죠.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학습법 및 고등학교 내신 성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과학, 국어, 영어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신 성향, 세 번째로는 진도. 딱 이 세 가지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양과 내용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중학교 때에 비해 고등학교 때는 양이 많다. 그 다음에 내용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때는 내용이 어렵다. 그거는 조금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해설이 따로 이제 같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수학 영역에 있어 해설을 가만 한번 보면은 항상 문제에 뭐가 적혀 있냐면 출제 의도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출제 의도를 가만 한번 읽어보면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4개가 있는데, 그게 계산,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네 번째는 추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계산과 이해는 중등과정상에서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습득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요소가 결국에는 계산과 이해고요. 문제 해결도 특정한 이제 수학 영역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도 중등과정에서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다만 추론 같은 요소는 중학교 때도 많이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추론력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상의 고난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과 내용은 당연할 뿐더러 여기서 좀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이 중학교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뭐 개념 하나 하고 아니면은 개념이랑 동시에 뭐 셈 같은 거를 이제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 유형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그거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유형에 맞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형된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풀어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등과정에서부터는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추론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안 해봤어요. 학생들을 데리고서 얘기를 해봐도 추론해보자 라고 했을 때 추론을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학교 수학을 하다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게 되면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개통성입니다. 연계성에 대한 정의는 제가 따로 이제 이 수학 과목이라는 좀 특성에 맞게 좀 풀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PDF 파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란 서로 다른 단원이 관계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수학상의 2차 함수 문제랑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 섞인다든지, 이게 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통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통성이란 이전 단원과 이후 단원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개념이 완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래서 뭘로 들어줄 수 있게 되냐면, 중3 때 1학기 때 보통 학생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2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딱 그 정도 배우고서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뭐를 배우게 되냐면 2차 방정식을 또 배워요. 근계수 관계도 또 배우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10번째에 뭐라고 적혀 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배우냐면, 중학교 때는 방정식이면 방정식, 함수면 함수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방정식 문제도 거꾸로 함수 관점에서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원에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부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 부등식도 결국에는 함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정리를 해드리면 2차 방정식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개념을 배움으로써 뭐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 사이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고1 때 배우는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요, 부등식과 방정식 그리고 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대수에 가서 지수로그 함수 배웁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이 관계라는 게 쓰이거든요. 삼각 방정식을 풀 때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 풀 때 거꾸로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기만 한 진도가 결국에는 이 연계성과 개통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수학 1학기 거, 2학기 거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얼추합니다. 여기 이제 물론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을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 어머니들만 이제 모여 계시니까 얘기 드리는데, 대부분 공통수학 상하는 나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꼭 대수나 미적분 원가서 벌어지는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내용이 어렵다고만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과목 간의 연계성과 개통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가 빠르기만 하면은 전혀 이제 그 개통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유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못 푸는 거예요. 개념은 어떻게든 습득하겠지만. 다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연계성과 개통성의 이해 차원에서 이제 이해가 이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등수학은 평가 체제가 이제 바뀐 입시 체계에선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대평가나 이제 다를 바 없죠. 자, 그랬을 때 상대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학생들의 줄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뭐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풀던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게 거의 끝부분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초반부예요. 보시면은 거의 끝무렵, 그 다음에 거의 초반부. 그때 난이도가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변별력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올해 대전고 1학년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 참고로 이 문제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거 모의고사 30번짜리 문제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초고난도 형태를 대전고는 그대로 내는 거죠. 숫자만 바꿔서.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여기서 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 문제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GT라는 형태 개형을 다 구간별로 쪼개서 그려야 돼요. 그럼 다 구간별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식도 만들어야 되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 그럼 방정식 문제죠? 근데 아까 저는 뭐를 그렸다고 했죠? 그래프 그렸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그래프도 따로 그려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형태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존에 중학교 때 하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도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냐면 사고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형만 단련한다고 해서 수학이 점수가 나온다? 그건 큰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초등학교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일반화하기, 거꾸로 생각하기, 특수화하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이런 것들이 명시는 직접적으로 되지 않지만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변별력, 고난도 문항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가지고서 좀 결론을 좀 더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력, 추론력, 개통성에 의해 사고력을 꼭 이끌어줘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이를 갖추게끔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기만 한 진도는 의미 없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받았던 학생 중에서도 진도를 어떻게 뗐냐면, 원래 이제 순서대로 보통 가는 게 원칙인데 고1부터 고3까지 함수 파트만 다 떼서 온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속 저도 이제 한 3개월, 4개월간 그 이제 흐트러진 걸 좀 바로잡아주는 좀 어렵기는 했는데, 다른 거랑 연계가 전혀 안 돼요. 그냥 함수 안에서만 잘하지 다른 거랑 연계를 전혀 못하니까 애가 단원 순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 힘들어만 함. 그러니까 빠르기만 한 진도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선행이 아예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선행은 필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 적당히 어디까지 되어 있으면 되냐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대수, 수원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 수투는 마무리되면 훨씬 좋고요. 진행 중이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공통수학이에요. 공통수학. 대수든 미적분 원이든 결국에는 문제 베이스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공통수학에서 나옵니다. 연계성, 개통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 선행도 물론 중요한데 공통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공통수학을 좀 심도 있게 정리해야 된다. 다들 여기까지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 차이점을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저는 이제 인근학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이어서 있다가 여면 선생님께서 과학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학교 기출 분석입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학교가 있으실 때에는 저에게 따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호수돈 여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읽어보시면은 또 금방 알아보시기 때문에, 자, 호수돈 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나 부교재, 여기 부교재가 없어요. 부교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림포스를 좀 사용하긴 하는데, 올림포스를 참고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올림포스를 전혀 참고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변별력 문항입니다. 변별력 문항. 변별력 문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온 고난도 문제로 그대로 내거나 살짝 변형해서 내거나 하는 형태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호수돈 여고 이제 중간고사 1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부교재가 연계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숫자만 좀 바뀌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변별력 형태였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바라는 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n제곱이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n제곱이라고. 그럼 이것도 분명히 뭐가 필요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에서 일반화가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호수돈 여고였습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중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전고고요. 대전고는 상입니다. 대전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의고사를 많이 냅니다. 모의고사 비중이 가장 세고요.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프린트를 묶어가지고서 줬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고1 11월 모의고사 30번이죠. 근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본 문제도 보면은 대전고에서 나온 기출문제인데 그게 모의고사 3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올해 중간고사에 모의고사 30번짜리만 몇 개 낸 거죠? 2개 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유형만 단련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고를 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의고사 고난도, 준고난도를 기반으로 변별력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문제 수가 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 4문제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대전고 수학 내신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전에서도 거의 손가락 꼽을 정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비고가 있습니다. 한비고는 중상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비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1학년 때 모의고사 낼 거야 라고 분명히 좀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5년치 정도가 나온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좀 세밀하게 얘기를 드리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를 좀 쉽게 냈어요. 애들 상태 어떤지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대부분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모의고사로 내니까는 30번이나 모의고사 21번 같은 고난도 형태도 낼 텐데 그것도 이제 전혀 안 내고 변별력이랍시고 낸 게 29번, 20번, 19번 같은 중고난도 형태 이런 형태 변형해서 보통 출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 어렵게 보통 내는 거죠. 그런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학교가 한비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다시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낸 거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과목도,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은 숫자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비고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상고입니다. 동상고도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동상고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전에는 불과 한 3, 4년 전만 좀 어렵게 내기도 했었어요. 막 심화서에서 숫자 바꿔서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지막 문제를 경시 문제 따가지고 내오기도 하고 4, 5년 전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냈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조금 교과서를 기반으로 내는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상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많이 출제를 하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변별력은 아직까지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모의고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어준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이제 그대로 변형이 되어 나왔다 라는 부분만 분명히 명시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신고입니다. 대신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상으로 책정을 했는데 난이도를 상으로 책정한 이유가 단순히 시험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기는 합니다. 시험 문제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대신고에서는 모의고사 프린트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이거 위주로 보면은 되는데 문제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변형을 오히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형이 많이 돼서 이게 한 번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2번, 3번 봐야 되고 계속 단련하고 훈련해줘야지 어느 정도 대신고에서는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프린트에서 제시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중간고사 10번으로 낸 문제가 비슷하면서도 어떻죠? 여기는 선이 하나가 없는데 여기는 선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형해서 출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푸는 것도 전혀 안 되고요. 여러 번 풀어보고 단련해야지만 이게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모여고까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여고 보시면은 성모여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중정도로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프린트가 원래는 보통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 해도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좀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 2학기 기말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중간 때까지는 프린트를 많이 내다가 작년 2학기 기말부터는 약간 다른 양상을 좀 띠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모여고 같은 경우도 기본 기반은 교과서예요. 거기에 이제 원래는 추가로 학교 프린트가 이제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문제 자체를 오히려 좀 모의고사를 좀 내는 성향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능 최저가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선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6가지 학교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죠? 모의고사입니다.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뭐 심화서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연도별로 다 풀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공통수학 범위라고 하면은 고2 3월까지를 공통수학 범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 마지막 결론만 얘기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다시 한번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4강반 같은 경우 그래서 어찌됐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둔 커리큘럼으로 수학 과목에서는 내신, 모의고사 모두 1등급 찍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학년 학생 중에는 이제 국영수 290 넘고 어찌됐건 내신 측면에서도 전교 1등 찍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형 고3 중에는 이제 의대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3명 정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재선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입학 전까지 대수나 대수 마무리와 미적분원 진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고2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1등급 찍는 데 목표를 두고 저도 이제 많이 신경 써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염혜영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